자, 다음은 상업지 입지 선정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볼 텐데요. 상업지 입지 선정은 시험에서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파트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똑같이 물어보죠. 상점은 어디 지어야 할까요? 예. 상점은요, 어디 지어야 돼요? 돈 되는 곳에 지어야죠. 자, 그런데 부동산학은 표현이 다양하다 그랬죠? 자, 돈 되는 곳 이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사람이 많은 곳에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때요? 구매력이 전혀 없는, 거지들이다. 그러면요. 그것도 좀 곤란하네요. 자, 그래서, 상점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권역, 그것을 우리는 상권이라 불러요. 상권. 그래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데다 상점을 지으세요. 자, 그래서 상업입지론의 핵심은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00페이지에 가면 이제 상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상권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상권이란 대상 상가가 협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자가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는데요. 배후지 또는 시장 지역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이제 그 상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맨 밑에 상권의 특징 해서 쭉 나옵니다. 자, 상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상권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을수록 좋은 상권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상권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는 202페이지에 가면 양가로 4번에 상권을 획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장 침투법, 그리고 공간 독점법, 분산시장 접근법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먼저 가볍게 거기에 공간 독점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간 독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권을 획정할 때 그 공간을 독점해서 상권이 획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대표적으로 공간 독점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체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체국은 요 공간 안에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우체국이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여러 우체국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 안에 이렇게 공간을 뭐해서 독점해서 하나의 우체국이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은 이 공간을 독점해서 상권을 획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공간 독점법은 과거에 어떤 지역적으로 주류, 소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역적으로 마산 그런 무학 소주 이런 식으로 어때요? 그 공간을 독점해서 이렇게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간 독점법에 해당하는 게 주류라든가 또는 프랜차이즈 그리고 우체국 이런 것들이 공간 독점법으로 상권을 획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고급 가구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급 가구, 가구 하나에 몇 천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때요? 고급 가구점 해봤자 구매력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망하겠죠. 그래서 고급 가구점은 여기에 보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어때요? 고급 가구점이 하나 들어와 있고 또 뚝 떨어져서 이렇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또 고급 가구점이 하나 들어와 있고 이렇게 시장이 돼 있다는 거요? 분산되어서 상권이 획정된다 하는 것을 거기에 나와 있는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만 공급되는 불연속 상권인데 대표적으로 고급 가구점이나 전문 브랜드 상권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게 공간을 독점의 상권을 획정하는 방법, 밑에 있는 것은 분산시장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권 획정 기법은요, 시장 침투법이에요. 그 시장 침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시장이 있습니다. 학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백화점이 있다 또는 학원이 있다 그러면요. 기존의 학원이 있는 곳에 새로운 학원이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그 기존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유인해 올 수 있겠나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 뭐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중첩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여기는 상권이 중첩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멀면요.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한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신규 상점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시장에 침투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객을 흡인해 올 수 있겠나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 시장 침투법입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법은 대부분의 상권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든가 허퍼의 소매 지역이론 이런 것들도 다 시장 침투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상권이 중첩될 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상권의 형태가 중첩되어서 백화점, 슈퍼마켓 이런 상권 액정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내용 바탕으로 해서 상권 액정 방법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03쪽에 가면 공간 균배의 원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페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자, 하나의 상권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권에 있을 때, 자, 이 상권 안에 소비자가 이렇게 균질, 똑같이 균등하게 지금 배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상권인데요. 여기, 갑이 A 상점을 여기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때요? 물건을 이렇게 사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을이 나타나서 이 A 상점 앞에다가 더 멋있게 B하고 이렇게 차려버린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쭉 가다가 이제 A 상점까지 안 가고 어때요? 여기도 상점 있네 하고 B 상점으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고상한 말로 고객을 중간에서 유인했다. 고객의 중간 유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열받아요? 여기 A는 열 안 받아요. 갑이 열받죠. 사람이 열받겠죠. 그래서 열받은 갑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죠. 나 폐업 하거나 아니면 열받았다.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붙어보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상점을 또 이 장소로 옮기는 거죠. 옮겨서 A 다시 상점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확장 이전 오픈했어요. 뭐 이러면서 어때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소비자들이 어때요? 여기 있네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누가 열받아요? B는 열 안 받죠? 을이 열받겠죠? 자, 열받은 을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또 열받았다 이러면서 어때요? 또 이렇게 요 앞으로 옮겨가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 끝에까지는 안 가요. 왜? 여기도 소비자가 이쪽에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가장 가운데 A 상점과 B 상점이 어때요?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가운데 모이는 것을 칩심이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칩심이 되려면 수요자들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 가운데까지 와야 되잖아요. 가운데까지. 오려면 뭐가 들어요? 교통비가 들겠죠. 자, 그때 교통비에 대해서 민감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교통비에 대해서 민감하면 안 오겠죠. 민감을 다른 말로 탄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신까지 온다는 것은 교통비쯤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즉 교통비에 대해서 비탄력적이어야, 비탄력을 다른 말로 둔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둔감해야 여기 집신까지 소비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상권은 이 A, B 상점이 이렇게 집심을 통해서 균등하게 분배한다. 그게 공간 균배의 원리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교통비쯤이야 하고 오는 것들은 주로 어떤 물건이겠어요? 교통비가 별로 안 아까운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이 드디어 어때요? 1년 동안 돈 모아서 드디어 구찌백 사러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요. 그때는 저 집심에 있는 이런 구찌백 매장까지 어때요? 별로 교통비쯤이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심성 점포에 해당하는 것들은 주로 전문품이라든가 대형자나 도매자나 뭐 고급자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어때요? 여기 있는 집심성 점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수요자들이 교통비에 대해서 어때요? 탄력적이다? 즉 민감하면요.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여기 가운데까지 안 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눠서 여기는 A 상점, 여기는 B 상점 이렇게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점이 소비자 가까이 찾아가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수요자들이 교통비에 민감한 업종들인데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